3, 4 나갈 차례입니다. 일단 수업 시간 전에 문제사항이 있어서 먼저 문제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12일 날 모의고사를 주시죠. 일단 가볍죠? 시작하지 말고 시간 동안 하시면 돼요. 데일리 텍스트 보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50분 동안 시험 보고 나서 이어서 풀이까지 진행하게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의고사 봅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오늘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포인트 3과 포인트 4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같이 보도록 할게.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들아. 이번 사항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갈게. 영어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가 있지? 단어의 종류. 1번 명사 또는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는 어떤 게 명사나 대명사일까? 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설명해준 단어를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불러주죠. 쉽게 말해서 이름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우리는 명사라고 부르고 대신하는 건 대명사입니다. 이런 대명사나 명사는 문장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될 수 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지, 얘들아.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죠.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었지? 동사? 동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동사야, 얘들아? 주어, 명사가 하고 있는 동작이나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를 동사라고 부르고 동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뭐가 될 수 있다? 서술어가 될 수 있죠. 단어의 종류는 동사인 거고 문장 성분일 때 이름은 서술어인데 다행히도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어 얘들아?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장의 성분과 단어의 종류를 지금 섞어서 부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 형용사. 형용사는 어떤 단어가 형용사인가요? 어? 어떤 단어가 형용사일까? 명사가 어떠한 상태인지, 명사가 어떠한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명사가 양이나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나 양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명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명사가 가진 특성을 설명해 준 단어를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가 될 수 있다? 문장 성분 중에 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 그리고 문장 성분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안 들려. 네, 부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문장에 들어가서 부어가 되는 단어는 일단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명사부어 있을 수 있고요. 형용사부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사부어는 관계 있는 말과 일치 동격 관계 성립하는 부어가 되고요. 형용사부어는 자기 특성 그대로 관계 있는 말을 보충 설명하는 수식 관계 이루어지게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시간이나 장소, 이유나 원인,
아니면 또 뭐가 있었지? 양보 등등등의 다양한 의미 또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단어? 문장에 들어가서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문장에 들어가서 문장의 주요 성분인 주어나 사실어나 보어나 목적어 등 되지 못하지만 이런 중요한 단어들인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가 하는 일입니다. 영어는 크게 단어의 종류가 8가지가 있지만 너무 많다면 이 4가지 정도의 특성과 역할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문장은 이제 이런 단어들이 2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해 주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지? 부라고 불렀죠. 다음 단계. 2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데 그 안에 주어랑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그걸 뭐라고 불렀지? 절이라고 불렀죠. 절의 기본 패턴은 뭐다? 주어 플러스 동사. 최소한 뭐는 있어야 한다?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더 큰 단계가 뭐였으더라? 종결보호인 물음표나 느낌표나 아니면 원점 가지고 표시해 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불렀지 우리가? 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어 동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장인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종결부호가 있어야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문장의 형식 5가지 말해주세요. 문장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었죠. 1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더라? 네, 주어 플러스 동사. 물론 가끔씩 꾸며주는 수식어가 붙어 있긴 하지만 기본 성분은 주어와 동사만 있을 때는 완전한 절이 바로 1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1형식 동사가 뭐가 있을까? 한 5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1형식 구조만 쓰이는 완전 자동사 뭐가 있냐면 해가 뜨다 떠오르다 뭐라고 쓸까? 해가 뜨다 떠오르다 아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었지? 뭐라고? rise. 또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가 있었어 얘들아? H로 시작하는 거? happen. 비슷한 말 뭐가 있지? 일어나다 발생하다 O로 시작하는 거? occur. 아니면 하나 더 이번에는 3개의 단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문입니다. take 2개의 단어군요.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다음 사라지다. disappear. 네, 이 정도는 꼭 반드시 완전 1형식 동사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다음 2번째 2형식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주어를 보통 설명할 수 있는 보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 관계는 보어니까 주격 보어가 되겠죠. 잠깐 아까 우리가 단어에서 봤던 거 보어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었지? 2가지. 어떤 보어? 명사 보어와 한 가지가 뭐였지? 형용사 보어가 있었는데 명사 보어는 관계 있는 주어와 무슨 관계일까? 동격, 일치하는 관계 성립하게 됩니다. 명사 보어는 주어랑 일치 동격 관계 성립. 다음에 형용사 보어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주어에 대해서 주어를 수식하는 보충 설명하는 관계가 성립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I am a 이렇게 쓰면 비동사 뒤에 보어 나와 있죠? 이때 보는 명사 보니까 수녀와 나는 무슨 관계? 일치하는 관계 성립하게. 역시 I am kind. 역시 이 형식 구조죠. 주어인 애가 어떤 사람이죠? 친절한 사람.
형용사인 kind가 나와있기 때문에 보통 설명해주고 있는 주어인 나는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다? 친절한 사람인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명사보는 일치, 형용사보는 수식의 성립. 다음에 설명식 가기 전에 이 형식 동사는 꼭 외우라고 했지더라. 이 형식을 쓰이는 대표 동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감각 동사와 그리고 상태 동사류가 있습니다. 감각 동사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뭐가 있었지? smell, 또 look, 뭐뭐에 보이다. 또 뭐뭐 기분이 들다, feel, 뭐뭐하게 들리다, sound. 뭐 빠진 거 있을까 얘들아? 뭐뭐 맛이 나다, taste. 네,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인 이형식 감각 동사들이고요. 이런 감각 동사는 첫 번째 부어 자리에 형용사 보호를 가지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뒤에 꼭 명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다 뭘 붙이라고 했지? 전치사 어떤 거?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전치사 뭐가 있더라? L로 시작하는 거? 네, like 붙여주면 이렇게 명사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상대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비동사류가 있고요. 상태가 변하는 걸 설명하는 상태 변화 동사가 있고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말해줄 수 있는 상태 유지 동사가 있습니다. 안 나온다. 비동사의 친척인 be와 become은 이 형식이 되면 형용사 무엇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명사 보호를 쓸 수 있게. 다음 상태 변화 동사는 뭐가 있더라?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상태가 달라지는 걸 설명하는 동사 뭐가 있더라? turn, who, get, through, come. 이 정도만 쓸게. 이런 것들 뒤에 당연히 형용사가 보호를 가게 되겠죠. 다음 상태 유지가 되는 걸 설명하는 동사 뭐가 있었어? 어머인 상태로 남아있다. keep, okay. 또 어머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 remain. 또 stay.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다는 당연히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형식 동사인 감각과 상대 동사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세 번째 문장 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이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종류는 일단 뭐가 있을까? 명사 목적어 있었고요. 당연히 대명사 목적격도 목적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준동사 중에는 to 부정사나 VING 동명사 형태가 앞에 쓰인 돈동사인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to 부정사 쓰던지 동명사를 쓰던지 아니면 둘 다 쓰던지 하는 게 달라지게 되겠죠? 아니면 세 번째 단순 군악 단어가 아니라 접속사가 이끄는 명사 절도 역시 문장에서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트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할 챕터 2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형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다음에 아이오디오. 아이오를 뭐라고 불러야 되더라? 간접 목적어, 디오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은 주로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둘이 얘를 사람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나 사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또는 을 뭐해 주다. 뭐해 주다라는 의미가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식에 쓰인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요 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목, 직목, 목적어 두 개가 나란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명사, 명사 두 가지가 그냥 아무 사이긴 없이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이때 이 아이와 D는 서로 어떤 관계다? I, O와 D, O는 서로 어떤 관계? 일치하는 관계야?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야? 아무 관계 없는 각각 별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형식은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었지 얘들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었죠. 사형식은 3형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는 똑같고요. 이번에 어떻게 된다? 직목, 반목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를 3으로 고치면 직접 목적어인 사물 목적어 또는 대상 목적어가 먼저 나오게 되고 다음에 나중에 아이오, 반목, 사람 목적어를 쓰게 되는데 이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전치사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전치사는 뭐가 있더라? to, for, 그리고 of. 일반적으로 to를 쓰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은 건 굳이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들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or를 쓰는 사를 3을 썼을 때 사람 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쓰는 사형식 동사는 뭐가 있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C, F, B, G, M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T로 시작하는 동사 뭐가 있을까? 네, 쿡. 또 고르라주세요. 선택해주세요. 고르다, 선택하다 뭐가 있을지? 치즈.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졌을까? 아, 내가 이거 손바닥으로 눌렀구나. 다음에 애플 시작하는 거 뭐가 있지? 찾아주다, 발견해주다. find. 다음에 B로 시작하는 사용식 동사 뭐가 있었어? build, buy 또는 bake. 다음에 G로 시작하는 사용식 동사는 뭐가 있을까? 얻어주세요. get. 다음 M으로 시작하는 사용 동사는 뭐가 있어 얘들아? make. 다음에 D는 아까 했지?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니까 dance, sing, 그리고 do까지. 이런 동사들은 3형식으로 고치면 사람 목적어 앞에 전체 뭘 쓰는 동사들? for를 쓰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꼭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 CF, VGM, DSD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오브를 쓰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 잠깐만요. 오브를 쓰는 거. 오브를 쓰는 동사는 뭐가 있지? ask, require, inquire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떻게 외우시냐면 airbag 외우시면 됩니다. airbag. bag은 무슨 뜻? beg, bag 무슨 뜻? 다 같은 뜻들이 얘들아.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요청하다, ask, R로 시작하는 요청하다, require, 또는 하나 더 있죠. 요청하다, request, 이런 동사들이라든지 아니면 I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었어? inquire. 이런 동사들은 사를 3으로 고치면 사람 목적 앞에
전치사구를 쓰게 된다. 오브를 쓰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얘들아? 에어백 하고 외우시면 돼요. for를 쓰는 건 CF, BGM, DST. 다음에 오브를 쓰는 건 에어백. 다음에 오형식을 보면 봅시다. 오형식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였었죠? 주어, 동사, 목적격, 보어가 있는 게 오형식 구조였고요. 첫 번째, 보어가 될 수 있는 형태는 뭐가 있더라? 1번 명사 보어 쓸 수 있고요. 2번 형용사 보어 쓸 수 있고요. 형용사 보어가 가능하다는 건 이 자리에 뭐가 나도 괜찮다? 준동사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형용사 역할이었던 분사 형태 써도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가 우리가 시험 범위했던 표현들입니다. 여기 오형식에 쓰인 동사가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나와 있으면 그럴 때 목적격 보호에는 뭐가 나오게 된다? 미래지향 동사가 오형식에 쓰이면 목적격 보호도 미래와 관계 있는 뭐가 나온다? 네, to 부정사 형태가 나오게. 다음 두 번째 무슨 동사가 있을지 얘들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무슨 동사? 오형식. 오형식 때 뭐라고 불러야 돼? 지각 동사들이 오형식에 쓰이면 그럴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지각 동사가 있는 오형식 문장은 목적어랑 보호가 능동관계에 성립하고 있으면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에 쓸 수 있다? 동사 원형. 하나 더. ing 현재 분사 모양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오형식 동사 뭐하게 하다, 뭐하게 시키다. 무슨 동사? 시키는 동사. 네, 사역 동사. 사역 동사가 오형식에 쓰이면 보어 자리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한다?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물론 이 3번부터 5번까지는 전제 조건이 뭐지 얘들아? 목적어랑 뭐가 무슨 관계? 네, 능동관계 1대1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 패턴이라는 거. 그러면 사역동사부터 종류를 말해보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사역동사가 뭐가 있으니? 뭐가 있지?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make, 다음에 have, 마지막에 벌써 let.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역동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각동사 종류를 5개만 말해주세요. 보다 먼저 말해주세요. 보다, 또 보다, watch, 그리고 look at 없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다음에 듣다, 뭐가 있었지? listen to, 역시 to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to가 있어야지 목적어인 명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더 듣다, hear. 다음에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느끼다, 뭐가 있었어? 뭐라고? feel 있고요. 다음에 알아차리다, notice. 그리고 관찰하다, observe. 이런 게 대표적인 지각 동사들 되겠습니다. 다음 진짜 마지막에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 동사를 7개만 말해주세요. 뭐 할 걸 희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조언하고, 축구하고, 격려해주는 것들. 뭐가 있었지, 얘들아? 어?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또
안 들려요? 호프는 조심해야 하는 동사. 호프는 3형식으로만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5형식 구조에 나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호프랑 비슷하게 뭐가 있지? 바라다? 네, wish는 5형식이 가능한 동사죠. 또 뭐가 있었어, 얘들아? 예상하다, 기대하다. 네, expect. 저거 투부정사.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tell 써도 괜찮고요. 또는 명령하다 뭐가 있었지?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뭐 하라고 격려해 주다, 용기를 쏟아주다. encourage. 또는 조언해 주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충고하다 뭐가 있었지? advice. 대충 이 정도가 대표적인 미래시험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얘들아?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갈게. 지난번에 했던 게 명사나 명사 그 주어 보았고요. 준동사인 to 부정사구나 동명사구가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는 경우 보았고요. 아니면 대시라고 하는 단순 접속사나 어머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도란 명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것도 역시 보았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가짜 주어 it과 그리고 비인칭 주어 it 쓰고 있는 문장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 사이에 있는 뭘 볼 거냐면 주어가 문장 맨 앞자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냐 위치가 살짝 달라져서 동사 뒤에 쓰고 있는 경우에 주어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인칭 주어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명사의 it은 어떤 특정 명사를 받아서 쓰고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it은 쓰임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비인칭으로 불렀지 얘들아? 일단 해석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요. 의미가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 주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야? 문장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문장의 내용이 날씨를 말하고 있거나 또 시간을 말하고 있거나 또 계절을 말해주고 있거나 어두운지 밝은지 난 밝기 또는 명암을 말해주고 있거나 뭐가 있지? 거리가 얼마인지 거리를 설명해주고 있거나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안에서 의미 없이 자리만 주어와 자리를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부르게 이게 비인칭인지 아닌지는 문장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 대표적인 비인칭 주어가 쓰고 있는 문장의 내용은 시간, 계절, 날씨, 밝기, 영화 등의 단위를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에 대해 쓰고 있는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가짜 주어 it도 역시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실질적인 주어가 너무 길거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표현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때 가짜 주어 it을 써주고 진짜 주어 형태인 to 부정사구나 아니면 대 플러스 주어 동사의 단순 명사절 형태가 있는 진짜 주어들은 갖다가 뒤에 붙여주는 이런 어휘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의 공통점 해석한다 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A1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t is fun to ride a bike along the river. 재밌는데요. 뭐가 재밌죠? 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건 it이 아니라 뭐가 재미있는 거지 얘들아? 뒤에 있던 to ride부터 river까지가 재미있는 게 되겠지? 원래 문장은 to ride a bike along the river is fun. 이게 원래 문장인데 여기 쓰면 너무 주어 괜찮아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가짜 주어 it을 써주고 진짜 주어였던 to 부정사구는 이렇게
보어 뒤에 붙여주는 형태를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부른다는 거. 진짜 주어는 쓰고 있는 to write는 그러면 세 무슨 용법이다? 무슨 용법?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진짜 주어인데 명사적 용법입니다. 위치가 뒤로 가 있긴 하지만 주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이도 역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다는 거. 다음에 A2를 보도록 하세요. It is impossible for me to solve the puzzle. 역시 이는 해석하지 않고 다리만 쳐주고 있는 가짜 주어이시였고요. 진짜 주어는 저기 뒤에 있는 to solve부터 puzzle까지가 진짜 주어인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되겠지? 근데 A1과 특징이 뭐야들아? to solve 앞에 뭐가 붙어 있어? to be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불렀지? 이런 폼미 같은 걸 뭐라고 불러내지 얘들아?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지. 누가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해? A2 문장이 얘들아. 문제 해결하는 게, 퍼즐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대. 누가 퍼즐 해결하는 게 불가능해? 내가. 어때? 문장에서 물론 의미가 없지만 이시였잖아. 하지만 퍼즐을 푸는 주체는 누구야? 써와. 퍼즐 푸는 주체는 누구야? 내가 되는 거지. 문장의 주어랑 수 부정사 부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이 투부정사 앞에 진짜 주어를 써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게 일반적으로 전치사, 또 다음에 명사나 비명사 목적격 써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앞에 있는 보호 역할의 형용사의 의미가 사람에 대한 태도, 구성, 성격 등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그럴 때는 to 대신에 뭘 쓰면 된다? of를 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for를 쓰면 되니까 of를 써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를 기억해주면 되겠지? 그치? 어떨 때 of를 쓴다고 했다? 사람에 대한 주관적 소지지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나와 있을 때는 그럴 때 전치사를 of를 써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 이런 대표적인 형용사 뭐가 있으더라? 사람에 대한 성격, 품성, 태도 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형용사 뭐가 있더라? 아는 대로 말해봐요. 뭐가 있지?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주관적인 성격, 특성 이런 걸 설명하는 형용사 뭐가 있으더라? 친절한지, 무례한지, 똑똑한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말해볼래? 뭐가 있는지? kind, 또 응? rude, 무례한, 우리 반대말 예의 바른 공손한 polite, polite 반대말 앞에 뭘 붙이면 돼? impolite, 무례한. 또 뭐가 있어? 똑똑한, 영리한, smart, clever, 또 자상한, 관대한, generous, 또 게으른,
lazy 이런 것들이 있죠. 모두가 다 대표적인 of를 쓰는 형용사입니다. 하나 더 쓸까? 어리석은? 바보 같은? 바보 같은 푸른 명사 foolish 또는 silly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of를 쓰는 형용사들이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의미상의 주 앞자리에 이런 형용사 보이고 있으면 반드시 전치사를 뭘 써야 한다? of를 써서 의미상의 주를 표현해줘야 한다는 거. 그럼 써주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는 항상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줘야 한다는 거. 일반적이라면 코 플러스 명사,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형용사가 있으면 오브 플러스 명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명사를 쓴다면 항상 목적격 대명사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 A 3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t is surprising that John left for Italy. 놀라워요. 뭐가 놀랍죠? 존이 이탈리아로 떠났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미신 해석했어? 안 했어? 해석하지 않았죠. 이런 거 뭐라고 부른 적이 있더라? 각자 주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놀라운 건 사실 뭐였니? that 이하의 내용이 실제 놀라운 사실이겠지. 역시 주어가 길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있을 써주고 진짜 주어였던 대자를 이렇게 뒤에 갖다 붙여놓은 가주어, 진주어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동사였고 surprising은 뭐였을까요? 얘들아 문장 성분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 있으면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비동사의 무슨 역할입니까? 주격, 보어, 역할입니다. 대절도 분석을 하면 대절의 주어는 존이었고요. 존이 뭐했니? 떠나버린 거지. 어디로? 이탈리아로 떠나버렸습니다. 이탈리가 이렇게 묶여서 ADM 부사 수식구 자리가 있죠. 다음에 B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t is 2 kilometers to Sunset Beach. Sunset Beach까지는 2km 정도가 걸립니다. 라고 하는 문장의 내용이 거리를 말해주고 있는 문장이죠. 이때 is는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is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문장의 내용이 시간, 계절, 거리, 밝기, 비인칭, 주어, 이식 되겠습니다. 동사가 역시 동사였고요. To kilometers는 주격, 보어가 되겠고 To sunset beach는 A 장소 구문이니까 A, D의 문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를 구분하면서 8번까지 문장 성분, 구문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문 분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다 했어? 이거 숙제니? 아, 내가 지금 시켰어. 그럼 바로 확인할게. 보자. 1번 이신 정체가 뭐야, 수민아? 네, 비인칭 주어 이시죠? 왜요? 문장의 내용이 뭐야? It will be sunny. 날씨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it은 비인칭 주어 이시 되겠습니다. 비인칭 주어고요. will be가 동사, sunny는 주격 주어. tomorrow morning은 시간이니까 ADM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체는 뭘까? 리나 이시 역시 비인칭이죠? 왜 비인칭인가요? 네, 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이시 되겠습니다.
주어는 이, 동사는 is. 8 o'clock은 무슨 역할일까? 네, 주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Let's go home에서 let's go까지가 동사였고요. 아, 미안해. let이 동사고 여기는 us가 목적어고요. go는 뭐가 될까?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let us go home. 이게 원래 필버전이죠. 무슨 사역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 목적어,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나와 있는 5형식 패턴이 되겠네요. 다음에 3번 한번에 있은 정체가 뭐야? 가주어.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에 있어? 때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끝까지. 컨설트까지가 전체 문장에 주었던 진짜 주어 명사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was는 동사, lucky는 뭐야? 네, 주격 주어가 되겠죠. 동속절도 분석을 하면 I가 주어 프라임, 프리겟이 동사, 그다음에 티켓이 목적어 자리가 되겠지. 어떤 티켓인지 누가 설명? 그럼 여기 뭐라고 분석할래? A 누구의 설명? 목적어인 티켓을 설명하고 있는 전치사구니까 A, M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겠죠. 다음 4번 문장 볼게요. 태민이 이생 정체가 뭔가요? 네, 가짜 주어이십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어디에 있지? 그부터 어디까지? 모니까지. 여기가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죠. 역시 이시가 동사고요. 스트레스풀은 주격보호 자리.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 후도 분석해주세요. 동사는 뭐였어? to 부정사 구의 동사 take. 다음에 어디까지가 목적어? proud를 서버이까지가 목적어. 맨 끝에 있는 every morning은 뭐라고 분석할래? 부사.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AM 부사적 수식구 자리가 되겠네요. 다음에 5번 문장 볼게요. 규린이 이승 정체가 뭘까 규린아? 네, 가짜 주어고요. 진짜 주어는 어디에 있어? 부터 끝까지. 여기가 가주어 진주어의 명사절 자리가 역시 비동사가 동사였고 certain은 확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니까 주격보가 되겠죠. 대절도 분석할게요. 대절이 저는 뭐야 규린아? Our discovery가 대절의 주어. 동사는 어디까지? will change. 뒤에 있는 거 문장 부분이 뭘까?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discovery는 무슨 뜻이야? 발견. 동사는 뭐였지? discover까지만 쓰면 동사가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장. 6번 문장은 이슨 정체가 뭘까? 설나? 가주어. 진짜 주는 어디에 있어? to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여기가 진짜 주어고요. 물론 문장의 주어가 it이긴 하지만 서로를 돌봐주는 건 누가 하는 행동이지? 그렇죠. 그럼 who부터 members까지 묶어서 뭐라고 분석할 거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의주. 역시 나는 똑같이 이시가 동사, important는 주격구어, take care of가 동사였고요. each other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겠죠. each other 무슨 뜻? 서로. 다음에 문제 7번. 태민이 해주세요. 이신 정체가 뭘까? 가주어. 진짜 준 어디에 있어? 그부터 프레젠테이션 끝까지니까 여기가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죠. 앞에 있는 of you는 뭐다? of you는 뭐라고 하지? 의미상의 주어. 그치? 왜 for를 안 쓰고 of를 썼을까? 사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hight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or를 못 쓰고 뭘 쓴 거야, 얘들아? ove를 쓰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to 부정사 구도 분석해 주세요. to 부정사 구의 동사는 뭐지, 태민아? help. 뒤는 미는 뭐야? 미. 목적어. 어머, 내가 또 켰네. 다음에 여기는 뭐지? PP어부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는 무슨 역할? 이미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 뭐가 나와 있네?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왜? 헬프는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구나 원형 부정사 가진다라고 했었죠. 마지막 8번 문제. 이것을 뭐라고 불러? 빈생 주어. is는 동사, around부터 kilometers까지가 뭐가 될까? 네, 주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어디까지? 시장까지는 장소니까 A, D, M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는 이신 정체가 뭘까, 얘들아? 가주어가 되겠죠. 다음 will be가 동사고요. 배러는 문장 성분이 뭘까요? 네, 주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o부터 마지막 어스까지가 뭐다? 진짜 주어가 되겠죠. 됐어? 똑같이 보이기 싫어 할지라도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 주어의 위치까지 하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서문이긴 하지만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나와 있냐면 there is, there are 부분이 나와 있죠. there라고 하는 장소 목사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치가 되어서 동사가 뒤에 있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문장에 주어가 됩니다. 주어에 맞춰서 동사의 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면 there is, 주어가 복수면 there are, 복수문을 쓰게 된다는 거. 이제 변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명사인 주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도치구문이 뭐가 나와 있을까? 의문문에 도치구문 패턴도 나와 있죠.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었더라? 1번 의문사가 없으면 어떻게 만든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단어 배열 순서를 말해주세요. 먼저 뭐가 나온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단어 배열 순서 뭐가 먼저 나온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다음 뭘 쓰면 된다? 주어를 써주면 기본적인 의문문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다음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쓰면 되겠니 그러면? 네, 의문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뭘 쓰면 되겠어? 동사를 쓰고 다음에 주어를 써주면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기본 문장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주어, 동사 위치가 뒤집어져 있는 패턴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다음에 C는 뭐야 얘들아? 의문문도 아니고 도치구문도 아니지만 수식구가 있어서 주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지 않고 뒤에 나오게 되는 경우 주로 투부정사구나 특정한 전치사구가 앞에 나와 있으면 홧말을 찍고 그 다음부터가 주어구나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예문해 보세요. There are a lot of pictures. 동사는 are,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a lot of pictures까지가 주어.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이렇게 are 복수로 나와 있죠. 다음 B는 what은 정체가 뭘까? 네, 의문사. 다음에 동사는 do, 주어가 you, 본동사는 want. 그러면 질문, 여기 지금 이 do는 왜 쓰고 있는 거야, 얘들아? do는 왜 쓴 거지? do는 왜 쓴 거지? 일단 문장의 종류는 의문문. 의문문의 본동사가 뭔가요?
want는 무슨 동사인가요? 1번 비동사, 2번 부동사, 3번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가 쓰고 있는 문장은 의문이나 부정문을 만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두더지가 필요하죠. 지금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인 do가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동사인 do가 먼저 나와 있고 다음에 주어, 운동사는 조동사 다음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겠죠. 다음 C 1번 보도록 할게요. 미안해. 마저 시작할게. 2부터 마지막 런치까지는 문장 성분이 뭐였을까요? What do you want?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To eat for lunch. 점심으로 무엇을 먹기를 원하니? want의 목적어 역할을 지금 to eat이라고 하는 초부정사구가 하고 있는 경우가 다음에 C1 문장 볼게요. Every morning I take a cold shower.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I. 주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지 않고 뭐가 보여? Every morning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컴마를 찍고 그 다음부터 있는 I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샤워까지는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다음 C2도 볼게요. To book a room. 지효, cold, 더. 역시 마찬가지겠죠? 문장의 주는 지효가 주어네요. 앞을 봤더니 to book a room.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to 부정사구가 전체 문장을 풀어주고 있는 부사 수식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컴마를 찍어주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은 무슨 뜻이야더라? 예약하다. 명사로 쓰면 책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예약하다 동사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역시 문제를 풀었나요? 여기는 좀 쉬었다가 아주 풀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역시 해석을 하지 않고 구멍을 정만하시면 27분이니까 35분까지 쉴게요.